영업방해니까 나가세요. 쫓아낸 폐지 할머니의 반전 정체.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빨리 가세요. 만약 여러분이 목이 말라 카페 앞에 잠시 앉아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폐지를 줍던 한 할머니가 카페 사장에게 쫓겨난 뒤 일주일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창이 번쩍이는 고급 상권 사이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유모차에는 하루 종일 주운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고 그녀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몇 시간을 걸었던 탓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한 카페 앞 야외 테라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곳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통유리로 꾸며진 이 일대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카페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저 목을 축이고 잠시 쉬었다가 가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질반질한 구두를 신은 그는 이 카페의 사장, 박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님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부터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쉬었다 가시려면 공원 가세요. 여기는 저희 카페 테라스석이에요. 박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박 대표는 이미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유모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폐지까지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우리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해요? 냄새도 나고.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수님 할머니는 서둘러 유모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유모차는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바람에 폐지 몇 장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한숨을 푹 내쉬며 떨어진 폐지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아이고, 정말.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수님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떨어진 폐지를 주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때 카페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께 물 한 잔 드릴까요? 박 대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물? 김양, 지금 정신이 있어요? 손님도 아닌 사람한테 왜 우리가 물을 줘요? 여학생은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모든 폐지를 주워 담은 뒤 유모차를 끌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할머니, 다음부턴 이런 데 오시지 마세요. 돈 없으면 집에 계시든가요. 여기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수님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안 되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따뜻하게요? 할머니,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감성 팔아서 월세 내는 거 아니거든요. 수님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대표의 명찰과 카페 간판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본 뒤 천천히 유모차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대표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휴, 진짜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카페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카페 이름 박 대표라는 명찰, 그리고 오늘의 날짜까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수첩을 덮고 다시 유모차를 끌며 걷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대표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카페 매출 괜찮았어. 역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그는 오늘 쫓아낸 할머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의 무례함이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는 일상적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카페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박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급 실크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천천히 카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 대표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일주일 전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와 지금의 우아한 노부인을 연결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박 대표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사장입니다만. 저는 이 건물 관리소장 최 실장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 대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이라니 혹시 월세 인상 통보라도 하러 온 건 아닐까? 아니면 계약 갱신 관련 이야기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박 대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얼굴, 일주일 전 자신이 모욕하고 쫓아냈던 바로 그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잠시 후 드러나는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의 입에서 헛기침이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최 실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건물주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건물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박 대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주님이시라고요? 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일대 상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 실장의 말에 박 대표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그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 일주일 전 그날 쫓겨나기 직전에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일주일 전의 말이오. 수님 할머니는 박 대표가 앉아있던 바로 그 야외 테라스 의자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기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셨었지요. 박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기,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깨끗하게 관리하시네요. 월세가 비싸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가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가 6,000원이군요. 요즘 시세가 이 정도인가요? 최 실장이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이 일대가 임대료가 높은 편이라 커피 가격도 그에 맞춰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거였군요. 박 대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 그날 제게 뭐라고 하셨죠? 그건 돈 없으면 집에 있으라고 하셨지요.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아냐고,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낼 돈이라고. 박 대표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수님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박 대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카페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셨소? 네, 여기 있습니다. 최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그것을 천천히 넘겨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대표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김양은 주방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할머니께 물을 드리려다 사장님께 혼났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 말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동안 월세는 밀린 적 없이 잘 내셨나요? 최 실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납부 기록을 보니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잘 버시는 모양이네요. 그녀는 다시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고급스러운 조명,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박 사장, 장사는 잘 되시오? 네. 덕분에.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수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박 사장,
네. 장사가 잘 되는 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박 대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님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말이요. 이 나이 되도록 폐지를 줍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가난했어요.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했지요. 박 대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 가게가 잘 되어서 건물을 하나 샀어요. 수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최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님 회장의 이런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돌아다녀요. 제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지, 손님들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려고요. 박 대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 당신은 그날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로 폐지를 차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돈 없으면 집에 가 있으라고 했지요. 수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물 한 잔 주려던 직원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님도 아닌 사람한테 왜 물을 주냐고. 김양은 주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천천히 김양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그 직원이군요. 김양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오세요. 김양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고마웠어요. 물을 주려고 한 그 마음. 아닙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지입니다. 민지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김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제 회사 연락처예요. 언제든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박 대표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것. 그것은 곧 자신과는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다시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 네. 사람은 말이요.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가졌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네.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지요. 박 대표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계약 갱신 불가 통보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꾸겠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그렇게 대한 건 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에요. 박 대표는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배달 기사님들, 청소하시는 분들, 당신보다 약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박 대표는 실제로 배달 기사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건물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보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모두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한복 자락을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영업하시고 나가세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회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최 실장 갑시다. 수님 할머니는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대표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수님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의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 사장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하시오?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아냐고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낼 돈이라고 했지요. 수님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 월세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말이요. 박 대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카페, 쌓아 올린 평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박 사장, 세상에 쉬운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고급 세단은 천천히 카페 앞을 떠나갔습니다. 박 대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박 대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박 대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왔다는 것, 그 건물주가 일주일 전 자신이 쫓아낸 할머니였다는 것,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다음 날 아침 박 대표는 일찍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그는 텅 빈 카페 안을 홀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 공간을 꾸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가.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고 조명 하나 고르는데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낼 수 있는 손님들에게만. 그는 창밖의 테라스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문득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땀으로 젖은 할머니의 이마, 낡은 유모차에 가득한 폐지,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돈 없으면 집에 계시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물을 흐려요? 박 대표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박 대표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응, 할 일이 좀 있어서. 김민지는 평소와 달리 박 대표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 씨. 네. 어제 그 할머니께서 명함 주셨지? 김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로 갈 거야? 김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박 대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장 밑에서 일하느니 순임 회장 같은 분 밑에서 일하는 게 100배 나을 테니까요.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날 물 주려던 거 막아서 미안해. 그리고 평소에도 너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김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박 대표가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하루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에게는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 손님에게는 더욱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손님들에게는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처럼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려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대표는 인터넷으로 순임 회장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언론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수십억 자산가 순임 회장, 검소한 생활로 유명. 주말마다 폐지 줍기로 초심 잃지 않아. 기사를 읽으면서 박 대표는 자신의 무지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고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일하며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 가게가 성공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지금은 수십 개의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많은 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폐지를 주우며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매주 폐지를 줍는다는 순임 회장.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난했던 시절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잊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요. 박 대표는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외모로, 옷차림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친절했던 자신, 약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 그날 밤 박 대표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이야. 카페를 곧 닫아야 할 것 같아. 뭐? 왜? 장사 잘 되고 있잖아. 박 대표는 일주일 전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쫓아낸 일, 그 할머니가 건물주였다는 사실, 계약 갱신 불가 통보. 아내는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몰랐어. 그냥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당신이 문제였던 거잖아.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대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남은 한 달 동안은 제대로 해보고 싶어. 제대로? 응. 모든 손님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면서 말이야. 아내는 남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다음 날부터 박 대표는 달라졌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는 노숙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배달 기사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 한 병씩을 챙겨주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민지를 비롯한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려고 해. 하지만 박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순임 회장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도 그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근데 혹시 좀 저렴한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박 대표였다면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론이죠. 아, 오늘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사이즈업도 해드리고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시원하게 드세요.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대표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보람.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최 실장이었습니다. 박 대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다음 달 말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요즘 이 카페에 대해 계속 물어보십니다. 네. 박 사장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카페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서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박 대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최 실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만, 회장님께서 아직 마음 한편에 기회를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원래 차갑게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거든요. 박 대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기회가 있는 걸까? 최 실장님, 제가 회장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최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사장님께서 찾으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이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최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실장이 나간 뒤 박 대표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을 보여드리는 방법,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는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잠깐 이리 와봐. 네, 사장님. 우리 카페에서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무엇을요? 박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근처에서 폐지를 줍거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커피와 빵을 드리는 거야. 김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카페 테라스석은 누구나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장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카페를 만들고 싶어. 돈만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곳으로. 김민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다음 날부터 카페 입구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카페 테라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친 하루 잠시 쉬어가세요. 무료 생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폐지를 줍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커피와 빵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네, 편하게 드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 사장이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했는데 요즘은 정말 친절하다고. 박 대표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직접 커피를 내리고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대표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대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수님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회장은 이번에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혼자 오신 것 같았습니다. 최 실장도 다른 수행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카페 앞 테라스로 걸어왔습니다. 박 대표는 급히 앞치마를 정리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수님 회장은 테라스에 새로 붙은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 테라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박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앉으시겠습니까? 수님 회장은 대답 대신 일주일 전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박 대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러시죠. 박 대표는 서둘러 카페 안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원두를 사용해 아메리카노를 만들었고 작은 쿠키도 함께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수님 회장 앞에 커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회장님. 수님 회장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두근거렸습니다. 수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 카페에 소문이 좋더군요. 네. 매일 아침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커피를 드린다면서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수님 회장의 질문에 박 대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서입니다. 수님 회장은 박 대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약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래서 바꾸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비록 늦었지만요. 그리고 이게 회장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제가 제 자신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남은 시간 동안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수님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싣고 가는 노인, 청소 도구를 든 아주머니,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청년. 박 사장, 네, 회장님.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건 더더욱 어렵지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요. 수님 회장이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박 대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 회장의 눈빛에는 엄격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각박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급했고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지 깨달았어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저를 살린 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누군가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 수님 회장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사장, 당신도 그걸 깨달으신 것 같네요. 박 대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한테 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직접 커피를 준비하신다고.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를 모두에게 개방했다고요. 심지어 무료 생수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면서요? 박 대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해오신 일에 비하면. 수님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님 회장이 꺼낸 것은 전혀 다른 서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 계약서예요. 박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새 계약서라고요? 네, 3년 계약이에요. 그리고 월세는 기존보다 20% 인하했습니다. 박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수님 회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매일 아침 어려운 분들께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것. 그 비용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둘째, 테라스는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할 것. 당연합니다. 셋째, 직원들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것. 박 대표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님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에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박 대표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심이죠? 네, 진심입니다. 제 아내와 직원들도 증인입니다. 수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믿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임 회장은 일어서며 박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 일어나세요. 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아니냐예요. 박 대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순임 회장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좋은 카페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뀌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순임 회장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매일 아침 무료 커피 프로그램을 위한 후원금이에요. 앞으로 6개월치입니다. 박 대표는 봉투를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분들에게 하세요. 매일 아침 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물건을 배달하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민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임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순임 회장은 김민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제 명함은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김민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고는 있는데.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일하셔도 좋아요. 박 사장이 이제는 좋은 사장님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김민지는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대표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지 씨,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김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도 계속 여기서 일할게요. 순임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커피 값은? 아까 그거 공짜 아니었어요? 박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께는 평생 무료입니다. 순임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됐어요. 장사하시는 분한테 공짜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 사장. 네, 가끔 들를게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거든요. 박 대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회장님. 순임 회장은 천천히 걸어서 차로 향했습니다. 박 대표와 김민지는 그녀가 차에 탈 때까지 깊이 인사했습니다. 차가 떠나간 뒤 박 대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대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 씨, 고마워. 그날 할머니께 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나를 바꿨어. 김민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나는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박 대표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자. 내일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야. 네. 그날 저녁 박 대표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계약 갱신됐어. 아니, 더 좋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박 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응,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아. 축하해. 정말 잘 됐어. 고마워. 그동안 옆에서 지켜봐줘서. 박 대표는 전화를 끊고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며칠 뒤 카페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이 카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지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 무료 커피 제공 누구나 환영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카페 사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불친절하고 오만했는데 지금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손님이 많아진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시는 분들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이런 곳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 대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끌고 계셨습니다. 박 대표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쉬었다 가세요.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대표는 문득 순임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폐지를 싣고 왔던 그 모습,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할머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 도시가 깨끗한 건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박 대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박 대표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많은 분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순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의 카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료 커피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카페, 사람을 대접하는 진짜 카페. 이 카페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박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문이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시는 분들의 환한 미소,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그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순임 회장은 약속대로 가끔씩 카페에 들렀습니다. 항상 조용히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마다 박 대표에게 따뜻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박 대표는 그럴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민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매니저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녀의 마음씨와 능력을 인정해 더 큰 책임을 맡겼고 월급도 대폭 인상해 주었습니다. 민지 씨가 없었다면 나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박 대표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자였는데 그는 박 대표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인근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처럼 저도 매일 아침 무료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박 대표는 기쁜 마음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돌아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가게가 많아질수록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대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다른 가게 주인들이 자신들도 동참하고 싶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박 대표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 동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의 카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빵집에서는 매일 저녁 남은 빵을 무료로 나눠주었고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 대표와 수님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 후 박 대표는 2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요? 사람들이 물었을 때 박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도 따뜻함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새 매장도 같은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테라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매일 아침 무료 커피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은 동등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수님 회장은 새 매장 오픈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축하의 말과 함께 박 대표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박 대표는 그날 밤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박 사장님께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님 드림. 박 대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도 박 대표의 카페에는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도 함께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 대표의 입장이었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순임 회장처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마음극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